이제 겨우 16살 된 딸아이는 아빠가 바람을 피우는 걸 눈치챈 것 같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어느 슬픈 부인의 사연이 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대뜸 엄마에게 다가와서 뜻밖의 이런 말을 했다. 엄마, 아빠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는 어떤 여자 이름이랑 제 이름이랑 헷갈렸나 봐요. 부인은 차분한 성격의 딸아이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불안정한 심장의 고동이 딱 먹는 듯 했다고 말했다. 사실은 수개월 전부터 부인이 그걸 알고 있었으나 딸아이가 눈치챌 것 같아 조마조마했었다. 어느 토요일 이른 아침이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려고 했다. 마하트마 간디는 여성의 직관은 때때로 남성의 오만한 지식을 능가한다라고 말했다. 부인은 흥분을 가누지 못하고 얼른 남편 앞을 가로막고 힘껏 떠다밀면서 말했다. 누구랑 어디를 가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오늘 중학교 동창들과 등산하는 날이라고 내가 얘기를 안 했었나. 이때였다. 거실에서 아빠와 엄마의 시끄러운 말다툼 소리에 아직 잠이 덜 깬 딸아이가 거실로 나왔다. 딸아이는 다짜고짜로 아빠를 향해 소리쳤다. 아빠는 몹시 나쁜 사람이야.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해? 어린아이의 가슴에 한이 맺힌 것 같았다. 그러자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입에서 저런 말을 하게 해.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야. 부인은 당시 무척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늦은 오후에 부인이 시장에서 저녁 반찬거리를 사오다가 어떤 골목에서 음침하고 우중충한 술집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목격했다. 그 이후부터 남편과 잦은 다툼에서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건 정말이지 힘들고 괴로운 일임이 틀림없다고 부인이 나에게 고백했다. 무엇보다 부인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히는 것이 있었다. 며칠 전에 딸아이가 밤늦게 아빠가 그 술집에서 나오면서 어떤 젊은 여자와 입맞추는 장면을 목격하고서 그 사실을 저에게 거짓없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괴로움으로 가슴이 미어지고 너무 아팠다고 말했다. 심지어 딸아이가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했다. 만일 이혼하면 저랑 남동생은 엄마와 헤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공부도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술만 마시면 화부터 내는 아빠와 함께 살기 싫어요. 부인은 한동안 정신병원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녀가 말을 하면서도 깊은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서인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만 흘러내렸다. 나는 남편의 바람이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시간이 되시면 남편과 함께 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고 정중하게 말했다. 얼마 후 부인이 남편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부인에게 들었던 걸 토대로 무슨 연유로 바람을 피우는 것인지 조심스레 남편에게 질문을 던졌다. 남편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알다시피 직장 생활은 늘 긴장되는 순간의 연속이라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죠. 가정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정은 누구보다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잠자리를 가지려고 하면 아내가 피곤하다며 부부관계를 피하려고 하는 바람에 정말이지 외로웠어요. 이번에는 아내에게 부부관계를 거부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남편이 평소 집에 들어오면 아무런 말도 없이 씻고 밥 먹고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어요. 그것이 저희 가정에서 매일 반복적인 남편의 생활 루틴이에요. 주말에 남편과 함께 가까운 곳이라도 바람을 쐬러 가고 싶었지만
남편은 집에서 잠만 자요. 전 자식의 양육 문제나 교육에 대해 의논하고 싶었고, 시어머님께 드릴 선물로 무엇이 좋은지 남편과 함께 고민도 해보고 싶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남편의 생활 루틴에다가 자녀 문제, 가정의 사소한 일, 시댁 부모 생신과 제사 같은 집안의 온갖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다 보니 우울증 증세를 보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 중에 주부가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거기. 몇 년 전 둘째 출산 후 제 몸매가 형편없이 망가져서 자괴감에 빠진 상태였어요. 그럴 때 남편이 옆에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면 마음이 한결 밝고 편안해졌을 텐데 말이에요.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두 사람 각자의 얘기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연애 시절처럼 서로 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상대가 그냥 옆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왜 존중해줘야 하는지. 배우자의 외도는 분명 한 가정에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것이 틀림없다. 그건 배우자에 대해 온갖 부정적인 감정으로 평생 트라우마로 남고 자녀에게도 불행의 고통을 체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전통 문화가 중요시되던 예전과는 달리 현대는 자신을 헌신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되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 또 배우자의 바람이 안겨준 심한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상대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치유할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다. 그렇다고 다시 한번 배우자를 용서하더라도 외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괜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이혼을 권하기도 한다. 또 상처로 얼룩진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상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강한 불신이 일어 부부간의 관계와 그들의 가정을 쉽게 포기하게 된다. 이때 그들의 자녀들과 주변의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이혼을 결정하기도 한다. 상기 사례에서 그들 각자 주장한 바를 겉으로만 놓고 볼 때 남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 평화로운 가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넷 브리크너는 결혼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짝을 찾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짝이 되는 데서 온다라고 말했다. 또 달리 샤흐트는 결혼은 완벽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다. 두 불완전한 사람이 서로 용서와 포용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 17세기 위대한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금속은 소리로 그 재질을 알 수 있지만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세기 프랑스의 귀족 출신 작가라 로슈프코도 3대의 말을 경청함과 동시에 잘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대화의 극치라고 말했다.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것은 생산적인 대화가 아니다. 배우자의 말을 듣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진정한 대화이다. 남편의 외도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이들 부부에게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두 분 모두 서로에게 불이 가정의 행복 프로젝트 감사하기 5를 작성하세요.